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세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세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하고 어떻게 해야 뭐 할 수 있으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기본적인 세무 상식은 알고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지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협력할 수 있는 세무사님이 계셔서 진짜 전문가님께 자문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질문들 중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취득할 때 무슨 명의로 취득해야 되나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주식회사 더470의 협력 세무사님이신 천지세무법인의 송도 지사장 임승우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지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인천 송도지사의 세무사 임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회원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 중에 우선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오히려 세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던 분들은 낙찰을 받고 세금 낼 때쯤 걱정을 하세요. 내가 왜 이 명의로 낙찰받았지? 앞으로 어떻게 돼야지 고민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때 되면 늦었잖아요. 그죠? 취득 단계 때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 취득 당시에 개인으로 받아야 돼요? 법인으로 받아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말씀 주신 것 중에 일을 다 벌리고 오시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죠. 저희도 손 쓸 수도 없고. 세무사님도 손을 못 쓰세요? 네. 일을 다 벌려놓고 오시면은 다른 분을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최고의 절세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무 자문까지 받으시는 게 최고의 절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취득 단계에서부터 누구 명의로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르고 또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 그것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뭐가 좋습니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별 큰 감흥이 없으실 것 같은데 물건 종별로 그러면 한번 조금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 상가, 토지. 그렇죠. 근데 부동산 물건이라고 하면은 크게 주택, 상가, 토지가 있는데 네. 주택은 최근에 워낙 개정된 사항들이 많아서 그거는 다루기가 너무 짧은 시간에 다루긴 어렵고, 일단은 상가와 토지가 있을 텐데 상가와 토지는 결국에는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없어요.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 단계에서 둘 차이는 없다. 네.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처분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개인과 법인이 워낙에 세금 계산 구조가 달라서 거기서는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얼마에 팔릴지까지 예상을 하고 취득 단계에서 명의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잡아주시면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이 상담할 때 굉장히 수월하죠. 세무 상담비는 시간당 얼마 받으시나요? 저희 5만 원 받습니다. 5만 원이랍니다. 못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접근하기 힘든 게 경매 입찰을 들어가면서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이 물건을 가지고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서 상담을 받으면 뭐 비용이야 이순이라 치고 별로 솔직히 친절하게 안 해주시잖아요. 그 고정 손님이 아니다 보면은 단순한 세무 상담은 제가 보기엔 이럴 때마다 틀려요. 뭐 저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조금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취득하려는 물건이 뭔지 먼저 알려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향후 기대하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거기까지는 기본 정보고요. 추가로 더 알려주셔야 될 부분들은 본인의 현재 자산 상태, 소득의 현황, 여기까지 알려주셔야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다 오픈하셔야지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제대로 된 세금 플랜을 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담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취득 예정 물건의 금액이나 아니면은 물건 종별, 그다음에 기대 수익, 그걸 하고 본인에 대한 현재 모든 자산을 다 가져가고 또 본인이 아니면 다른 명의로 받는다면 주로 가족분들일 테니까 가족분들의 재무 상태나 자산 상태를 다 통합으로 준비해서 정리해 가야 상담이 빠르다. 그렇죠. 그렇게 정확한 상담과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취득하고 났어요. 그러면은 뭐 보유세 같은 거는 저희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낸다 치고 뭐 갑자기 매각까지 가긴 그렇지만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매각을 할 때 그러면 양도 시점에서는 언제 상담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양도 시점에는 계약하기 전에 매수인이 나타난다라고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있다면 아니면 또는 자기가 얼마에 내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상담을 받으셔야지 되고 계약서를 쓰고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서를 쓰고 오시면 약간 서로 간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계약서 쓰기 전에 오셔야지만 쓸데없는 비용 아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영업장을 돌리는 거에 권리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권리금 부분을 어떻게 계약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양도가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 역시 부경꾼님은 잘 알고 계셔가지고 예. 들어오는 수준이 센데 세법에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권리금을 포함해서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전에 상담을 받고 기타 소득으로 뺄지 아니면 양도소득과 함께해서 과세를 할지는 사전에 계획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건 우리나라 관행상가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권리금은 원칙적으로는 과세를 해야지만 지금은 국세청도 다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실무에서는 문구에 따라서도 이게 세무당국이 판단하는 기준이 좀 틀려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님의 핵심 말씀은 취득할 때도 취득 전에 검토가 돼야 되고 양도할 때도 양도 전에 세무 상담이 이루어져야 절세법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렇죠. 탈세가 아니죠? 절세? 절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예. 절세법. 예. 그러면 뭐 기본적인 원칙적인 얘기는 알겠는데 취득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절세법이라는 게 뭐 노하우라 뭐 이런 게 하나 있을까요? 하나만 조금 알려주시면. 최근에 부동산이 급등을 하면서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관심이 많이 쏠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법들이 나왔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 그게 최고의 절세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결국 소득을 나누면 그 나눠진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이 내려간다라는 부분. 그래서 한간에는 유행했던 게 공동으로 투자하는 단계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하니까 이제 법인을 세워서 예. 법인 명의로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법인은 주택에 한해서는 지금 세법 개정으로 투자가 어렵고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법인과 개인과 유불리를 따지자면 그나마 개인으로 공동 투자하는 게 아직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세의 핵심은 소득을 나누는 거다. 소득을 나누려면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게 절세법이다는 얘기시네요. 네.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건 세무적인 원칙을 얘기 드리는 거니까 명의를 여러 개로 했을 때 또 그 관리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고 세무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큰지 아니면 관리적인 혜택을 보는 게 큰지는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세의 기본은 소득을 나누는 거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거죠? 네. 분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분산 투자 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실수하는 부분들. 그게 뭐가 있냐면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일으켰을 때 거기서 이자 비용을 법인세 비용 처리로 다 인정을 받아요. 근데 개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했을 때 특히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타인 자본에 대한 차입금 또는 대출금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을 공동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국세청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차이가 생기냐면 국세청은
공동사업 부동산의 취득 시 대출금을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대출금으로 보느냐, 결국 여기에 이제 관점이 있는데, 이거를 납세자가 어떻게 입증을 하고 또 초기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인정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자 비용이나 뭐 차입금에 대한 그 비용 자체가 무시를 절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몇 년 동안 낸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 전에 이것도 세무 상담을 통해서 세팅하는 걸 맞춰야 된다. 네네네, 맞습니다. 결국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무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잖아요. 네, 저한테 오셔야죠. 사기 전에, 사업자 만들기 전에, 팔기 전에, 다 세무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겪다 보면은 여러 세무사님들 만나도 좀 접근법이 좀 틀리시다 보니까 이 세무사님 어쩔 때 보면 많이 알고 계시나라고 의심이 갈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도 절세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무사님들도 다 본인의 주특기가 있으신 건가요? 네, 주특기가 당연히 있고요. 그 주특기를 자기가 정해서 했다기보다 자기의 업무의 환경에 따라서 주특기가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가령 자기 개인 사무실에 업종이 유달리 뭐 병원이 많다, 또는 유달리 쇼핑몰이 많다. 뭐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특기가 나눠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경꾼님과 3년 동안 산전수전 겪으면서 반강제적으로 주특기가 부동산으로 넘어오게 됐죠. 그렇죠. 신기한 경험 많이 하셨죠, 저하고. 네, 그렇습니다. 방송에선 차마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절세를 위해 수많은 탐구를 했었죠. 네.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세무당국도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그래도 그게 우리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결국엔 노하우가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명의로 취득을 해야 되냐는 굉장히 중요한 세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단계부터 세무 쪽하고도 친해야 된다. 결국 부동산은 세금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건 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 지식을 다 알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든든한 조력자분이 계시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고 해박하시니까 믿고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영상의 마무리로 세무사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절세법은 결론 한번 내주시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최고의 절세는 친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또 자문을 구하시는 게 최고의 절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세무사님이 또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이야겠네요. 네, 그렇죠.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른 세무에 대해서도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에 영상 보셨다시피 우리가 부동산을 접근하면서 취득 방법, 취득가, 활용법 다 중요하지만 세금적인 부분의 절세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본 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채널 보시는 분들께 제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커서 어떻게 제가 이걸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에 11월 동안에 무료 초청 세미나를 계획하고 공지가 나가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접수 받고 있는데,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세무적으로 궁금한 거 아니면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것들 세미나 후에 세무사님, 변호사님 참석을 하셔서 무료 상담 같이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적어 오셔서 부경꾼의 구독자이신 게 행복하다는 느낌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더 노력하는 부경꾼이 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